아, 네, 안녕하세요. SSG 필름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린 지 한 거의 2주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사진도 찍고 있었고, 또 업데이트할 내용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촬영하는 이유는 한 최근 2, 3일간에 계속 비가 왔어요. 이쪽 지방에. 서울에도 비가 왔고 여기도 또 비가 왔고, 그래서 지금 사실 날씨도 되게 안 좋거든요. 제 마음으로는 필름 슈팅을 찍고 싶었으나 지금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 카메라에 영화용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영화용 필름을 슈팅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주말에 구미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친구가 그쪽에 있어서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그때도 근데 요 심플유즈하고 제 카메라하고 둘이 많이 슈팅을 했는데요. 요 심플유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 필름이 아직 들어있고 지금 4장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심플유즈는 조만간 짧은 필름 슈팅하고 리뷰와 같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심플유즈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나중에 올라온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용 필름은 꽤 오랫동안 찍고 있어요.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얘도 같이 필름 슈팅하고 리뷰를 같이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뭘 말씀드릴 거냐, 저번에 제 영상에 한 구독자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청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이 영상인데 여기 지금 뜨죠? 이용성님께서 카메라 입문을 필름 카메라로 입문해도 괜찮을까요? 영상 보니까 필름의 아날로그 감성이 너무 좋아서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댓글을 또 달아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 필름 카메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내용이기도 해요. 오늘 영상을 보셔야 될 분들은 카메라나 필름 카메라 구입을 고민하시고 계시면서 카메라를 다뤄보시지 않은 그런 입문자분들에게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필름 카메라로 입문해도 될까요? 라는 메인 질문에는 간략하게 대답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필름 카메라로 입문했을 때 생기는 장점이나 단점이 어떤 누구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누구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로 입문했을 때 생기는 장단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장단점들을 보고 이런 점은 나한테 맞겠다, 혹은 이런 점은 나한테 맞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셔서 결론적으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장점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액세서리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디지털 카메라보다 필름 카메라가 예쁜 게 많긴 하죠. 또 굉장히 아날로그스럽고 조작부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느낌도 주면서 뭔가 공예품 같은 그런 느낌도 주기도 하죠. 액세서리도 좋고 뭔가 미적인 그런 만족감을 채울 수도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카메라가 예뻐야 한 번이라도 더 내 손에 만지게 되고 또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 필름 카메라를 생각해 봤을 때 저렴하면 10만원 내외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뭐 SLR 카메라라고 해도 바디랑 렌즈 합쳐서 10만원 중반 혹은 10만원보다 아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디지털 카메라 풀프레임 웬만한 거 구하려면 100만원 이상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죠. 유지비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제 또래와 비슷한 분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그 아날로그한 과정들이 굉장한 재미를 줍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디지털 세대라고도 할 수 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경험한 디지로그 세대라고 하기도 하죠. 아날로그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아날로그를 경험했어도 그 기간이 적거나 짧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한 걸 경험해봤을 때 마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만족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핸드폰 카메라를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는 카메라가 다 알아서 결정해서 찍어주죠. 하지만 필름 카메라, 특히 수동 필름 카메라의 경우에 이 노출의 3요소를 모두 결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모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과정이 굉장히 큰 재미를 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정도 이상의 좋은 수준의 색감을 가진
그런 색감의 사진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카 쓰시는 분들도 사진의 색감을 필름 같은 색감으로 보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 그만큼 필름의 색감이 아직도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고 굉장히 좋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으로 찍으면 그런 필름 느낌을 따라하는 색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필름의 질감과 색감을 쉽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필름으로 찍었을 때 굉장한 장점이 그런 색감을 얻기 쉽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색감이란 게 단순히 사진의 색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색과 어떤 사진에서 느껴지는 질감, 그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 사진에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색은 따라할 수 있어도 어떤 세부한 느낌까지 따라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가 뭔가 감성적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 색감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정을 하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이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면 좋은 색감의 사진들을 쉽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수준급의 색감을 가진 사진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인데요. 이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면 그 사진을 찍는 순간 그 상황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디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디카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자, 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리뷰하고 사진이 어떻게 나왔나 보고 다시 찍고 리뷰하고 이렇게 하시거나 내 친구나 가족을 찍어줄 때 딱 찍고 잘못 나왔어, 다시 찍자 Do it!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걸 경험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가 좋은 점이 뭐냐면 사진을 찍고 바로바로 리뷰를 할 수가 없죠. 내가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찍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과 혹은 내가 찍는 상황과 그 상황에 더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 찍어줄 때도 한 2번 찍고 잘못 나왔다고 다시 찍을 필요 없이 그 사진을 찍힌 순간에 우리 모습만 기억되고 또 이걸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없으니까 그 순간의 의외성이 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사진을 뽑아내려고 주객이 전도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보다는 온전히 그 상황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그 상황을 더 즐길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장점들이었고요. 지금부터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점 첫 번째로 다루기가 힘듭니다. 이건 초보자분들의 경우인데요.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카메라를 다뤄보시지 않은 분들이시죠.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같이 배우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디카의 경우에는 초보자분들도 다루기 쉽도록 자동 모드, 그리고 반자동 모드, 수동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동 모드는 카메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카메라가 다 알아서 해주죠. 그리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반자동 모드, A 모드나 S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익숙해지셨다 하시면 수동 모드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죠. 이 필름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 즉 똑딱이가 아니라면 수동 모드나 반자동 모드 이 두 가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혹은 수동 카메라라면 이 반자동 모드도 없이 수동 모드만 지원하게 되고요. 초보자분들이 바로 수동 모드를 다루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로 입문하면 생기는 단점 첫 번째는 다루기 힘들다가 되겠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이게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동 카메라를 다루려면 어쨌든 정보가 필요하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전혀 어려운 과정은 아니어서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인터넷에도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요새는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 정도의 편의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일회용 카메라도 귀찮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배우는데 나는 시간이 없다 라거나 여유가 없다 라면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좀 중요하기도 한 내용인데요. 이 필름 카메라로 입문했을 때 사진 실력이 빨리 늘지가 않습니다. 뭐 나는 아닌데? 나는 사진 실력 빨리 늘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Make your dreams come true!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입문하셔도 사진을 빠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진 실력이 빨리 늘지 않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입문하면. 왜냐하면 이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사진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뭐 어떤 것이든 같겠지만 이 사진 또한 사진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카메라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1차적으로 카메라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다음으로 사진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카메라를 다뤄서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바로바로 결과물을 보고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어야 그 이해가 빨리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초보자분들에게 좋기도 합니다. 이 디카의 경우에는 내가 조작하는 바에 따라서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찍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도 쉽고, 또 나중에 가서 이 사진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도 필름 카메라보단 시간하고 자원이 덜 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입문을 했을 때 사진에 대한 이해가 느리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 혹은 사진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정말 상황마다 혹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싶네요. 필름 카메라로 입문했을 때 단점 세 번째는 사진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이 유지비란 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디카를 사용하시거나 필카를 사용하시거나 어쨌든 돈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낼 거냐에 대해 차이거든요. 필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문하는데 비용은 얼마 안 들죠. 입문용 카메라 10만원 중반대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름하고 현상 스캔 값이 계속 나가요. 자,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일주일에 보통 한 롤을 쓴다고 쳤을 때 제일 싼 필름 ISO 200짜리 필름이 인터넷 최저가로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현상 스캔도 제일 저렴한 가격이 3,000원 정도 하죠. 정말 최저가로. 그럼 필름과 현상 두 개 모두 최저가로 했을 때 일주일에 6,000원이 듭니다. 그러면은 한 달이면 6만원이 들죠. 그럼 1년이면 72만원이 듭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가격이랑 합쳐보면 카메라가 10만원이라고 치면 1년에 80만원 정도 들죠. 디지털 카메라를 만약에 중고로 구하셨다 치거나 아니면 크롭바디 혹은 미러리스를 구하신다고 치면 100만원 아래로 50만원대로 구하실 수 있는 카메라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보면 필카의 유지비는 월세라고 예를 들 수도 있고, 디카의 유지비는 전세라고 예를 들 수 있겠죠. 이쪽은 목돈이 나가고 이쪽은 월마다 다달이 나가니까 결론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비를 가볍게 생각하시다가는 부담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비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필름 카메라 입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차라리 디카를 사셔서 마음 편하게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점도 있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단점도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카로 입문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확실히 답변 드릴 수 없는 게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추천을 드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배워가시면서 그런 과정을 즐기시고 또 일상을 기록하시면서 그런 소소한 재미를 느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추천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디지털 카메라로 입문을 하셔서 사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또 다른 도구로서, 또 다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서 필름 카메라를 시작하시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다룰 수 있는 도구와 영역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진을 찍는 걸 평소에 좋아하시고 카메라 입문을 고민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를 배우시면서 그런 필름 카메라만의 색감을 즐기실 분들, 그럴 분들에게 필름 카메라가 좀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디카를 사용하시다가 필름 카메라의 색감이나 조작, 그리고 그 아날로그한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부로 얘기할 순 없지만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단점을 크게 느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필름 카메라 입문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에 관해서나 혹은 제가 올리는 영상과 상관없이도 필름 카메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Q&A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름 슈팅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소를 제가 추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갈지. 그런 장소 추천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그 장소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플루즈의 리뷰는 곧 나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제가 필름 카메라나 제가 좋아하는 주제 혹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주제로 앞으로 계속 영상을 만들 테니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이 아마 여기 있겠죠? 네, 그럼 다음에는 더 도움되고 더 재밌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SSG 필름이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